자,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파트, 두 번째 파트이자 마지막 파트, 속도와 거리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미분의 역방향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실제 문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의 문제를 보면 거기에 그래프가 등장했다. 그럼 당신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축. 근데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의 시간축입니다. 시간축.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그 유명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어쩌라고 우리 이거 도함수의 활용 속도편에서도 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으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라는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거리, 속도, 시간.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다. 하는 이 공식에서의 첫 번째 I.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할 때 이 속도를 V라고 쓰면 시간은 T가 되겠죠. 거리는 L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 지금 이 공식은, L은 VT이다. 이 공식은 S는인가? S는 VT이다. 이 공식은 이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 주지 못해요. 그 속도가 일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예를 들어, 3m/s, 초당 3m 가는 속도로 6초를 갔다면 1초에 3m를 가니까 6초 후에는 18m를 갔겠지 이런 거거든요. 이 단위도 보시면 m/s니까 per가 이게 나누기란 뜻이죠. 그래서 단위상에서도 계산이 돼요. 이게 미터 분의 세크 이렇게 되니까 이 세크 지워지면 미터만 남죠. 요 단위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여기를 순간 속도로 잡겠다는 거예요. 순간 속도. 매 t마다 실수 단위로 변하는 t마다 변하는 t에 대한 함수 v를 t에 대한 함수로 잡으면 거기에 dt 좀 전에 제가 그 dx 할 때 소개했던 시간을 극단적으로 짧게 극단적으로 스탑워치 따닥 하는 이런 시간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순간속도를 곱해주면 그냥 이게 아주 짧게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짧게 이동한 거리. 그거를 인테그랄 촘촘하게 t1부터 t2까지 더해주면 총 이동거리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여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된다는데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된... 왜 그러냐? 응? 이 시간에 이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잘 일은 아니잖아. 응? 속도를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거리가 된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배웠던 함수 개념으로 살펴보면 f 프라임 x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즉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f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f가 된다. 도함수가 원함수가 된다. 그래서 돌아오면
VT 그래프에서 이 V를 뭐랑 동일시하냐면 F 프라임 도함수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원함수. 그럼 원함수 중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라고 그러면 F2 빼기 F0이 되는 겁니다. 요 값에서 요 값 빼는 거 정적분이라고 그랬잖아. 0에서 2까지 F 프라임 dx를 하면 F2 빼기 F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점을 출발하여 그랬으니까 F0는 0이겠죠.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되는데 그 2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저 물체가 가 있는 위치, 즉 거리라는 거예요. 자, 최종 해석을 마치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수직선상에서 이제 원점이고 이 그래프에 맞춰 내가 물체를 이동시킨다고 하면 얘가 요 넓이가 지금 얼마냐? 요 넓이가 가로 1, 세로 2짜리 삼각형이니까요. 한 넓이가 1이고 다음 넓이까지 하면 요 넓이가 2예요, 지금. 전선삼각형의 넓이가. 2초 후에 이만큼 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디테일을 살리면 속도가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초의 시간 동안 좀 점점 빨라졌다가 2초의 시간이 올 때까지 점점 느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초가 딱 되었을 때 이 아이는 V가 얼마냐면 0이거든요.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멈춘 게 아니고 사실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이게 윗방향 플러스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요 중간 어딘가에 속도가 제로인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운동을 멈춘 게 아니라 V가 0이 되는 게 멈춘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의 운동이 저쪽 방향으로의 운동으로 바뀌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넓이를 만약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4초가 될 때까지 뒤로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4초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4초.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또 운동 방향을 바꿔서 5초가 될 때까지 가속을 하고요. 가속을 해서 간 위치가 1이에요. 그리고 5초에서 6초, 요 시간 동안 뭘 하냐?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V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등속 운동. 그리고 다시 6초에서 7초 사이에서 감속 운동. 그런 운동의 디테일까지는 알 거 없고, 넓이가 궁금해 라고 하면 여기 넓이 2, 여기 넓이 1, 여기 넓이 1, 합계 넓이 4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4라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물체의 운동은 수직선에서 정한 플러스 방향을 따라 2초간 이쪽으로, 2초간 이쪽으로, 다시 4초간 이쪽으로 운동한 그런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 2번, 바로 여기와 여기를 뜻합니다. 마에서 뿔로, 뿔에서 마로. 도함수 기억해 보시면 바로 극대와 극소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뿔에서 마로 바꿨으니까 극대, 마에서 뿔로 바꿨으니까 극소. 그게 운동으로 얘기하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4초. 7초 동안 움직인 거리. 여기서 이제 위치하고 구분이 되는데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 디테일이. 그러니까 위치하고라는 단어가 있고 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치, 거리. 비슷한 듯 달라요. 최초에 이렇게 2초간 이동한 놈은요. 운동한 거리와 자신의 위치가 같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므로 2라는 눈금 위에 2라는 거리에 운동을 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돌아가면요.
4초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위치는 제로예요. 위치는 0이고요. 운동거리는 4가 됩니다. 운동거리는 4. 그리고 7초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위치는 4고요. 위치는 4고 운동거리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와 거리도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위치란 바로 정적분이고요. 거리란 넓이를 뜻합니다. 이 V라는 그래프가 F'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전부 다 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고, 이걸 뒤집어 올려서 넓이로 더하면 운동 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위치와 거리라는 단어를 구분하기. 사실은 속도와 속력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과 애들이 주로 하는 거라. 자, 이거는 VT 그래프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는 건 속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갖는 녀석이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속도의 크기.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라는 속도도 속력으로 따지면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속도, 속력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하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벨로시티와 스피드죠. 아시겠어요? 이 벨로시티 할 때 이 V예요, 얘가. 이게 속도고요. 스피드는 속력이고요. 당신들 아버지가 앞에서 운전할 때 그 계기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걔는 속도계일까, 속력계일까? 오, 갈렸어. 뭘까? 그게 만약 속도계라면 윙 하면서 동남쪽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남동쪽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방향까지 같이 말해줘야 속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속력계죠. 스피드 바로메타예요. 뭐 또 좀 볼까요? 이제 그림을 주면 좀 괜찮은데, 이 글과 식을 주면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49m/s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속도가 49-9.8t. 이게 속도라는 말을 했으므로 이 녀석은 역시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은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는 언젠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리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다면 언젠간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식이 이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던진 지 2초 물체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높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위치가 됩니다. 운동거리에는 반드시 거리라는 표현을 써요. 높이나 뭐 좌표나 이런 말들은 다 위치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는 말 그대로 이 녀석을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부정적분 해도 되는 건 뭐냐면 49 적분하면 얼마야? 49t
마이너스 9.8t 적분하면 얼마야? 4.9t 제곱이죠. 예, 그리고 부정적분을 했으므로 뭐가 붙겠어요? 적분상수가 붙겠죠. 근데 이 적분상수가 잘 보시면 t = 0일 때의 위치예요. t = 0일 때의 위치. 그러면 쟤는 0일 때의 위치가 원점이 아니잖아.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면으로 2m 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h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 결과가 2초 후에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2초) 후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지? 아, 귀찮아. 4.9 곱하기 10t 빼기 t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그리고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0-2 되니까 18이 되고요. 4.9 곱하기 18 으악 8, 4, 32 1,9는 9 4.8 이거 88m까지 올라가? 어마무시한 뭐 총을 쏜 거야? 예, 뭐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높이라는 것이 지금 2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초에서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V 0 되는 자리 좀 찾아볼래요? V 0 되는 자리?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t = 20 정도 되나요? 아닌가? 2분의 10, 5, 9, 5, 45, 5 되나? 5? 아, 5구나. 이 t가 5잖아요. 5초 후에 v가 0 된다. 이 뜻을 해석해야 된다고. 5초 후에 v가 0 된다.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운동이고, 예, V가 0 된다는 내가 49m/s로 이걸 집어 던지면 예, 올라가다가 중력한테 못 이겨서 결국 운동 방향을 딱 바꾸는 순간, 그 순간 V가 0 되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고, 그때의 시간이 5초라는 거잖아요. 제가 2초를 지적한 이유는 그렇다면 얘는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초 이후의 값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내려오는 중에 찍힌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0초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제가 반드시 0이 되는 순간,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겁니다. 10초는 얘가 5초의 운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예, 0초에서 5초까지 올라간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2번의 답일 것이고, 다시 5초에서 10초까지는 별도의 정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 정적분을 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텐데 그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더 쉽게 질문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마이너스 9.8이 기울기인, 그리고 y절편 49짜리 직선입니다. 음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라고. 그리고 V가 0 되는 자리 아까 구해놨죠. 5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아이를 0초에서 10초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반대 방향으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넓이를 구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안다면 적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49고 이게 5인데 얘를 5부터 10까지도 다시 5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 얹으면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 5, 세로 49, 넓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물체가 움직인 거리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거긴 원래 있던 자리잖아. 알겠어요? 이거는 높이를 물어봤을 때만 관여하는 값이고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 움직였건 움직인 총거리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 와, 이렇게 갑자기 끝난다고? 난 영상을 왜 찍은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비롭게도 이런 게 모의고사 때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적분이 포함된다 그러면 여러분 연말에 10월에 치는 모의고사에 이거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희한하게 틀리더라. 이 쉬운 걸.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